경인방송 상편 아침 원기범입니다. 1월 제일 마지막 월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3부 경기도 의정중개탑 시간인데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에서 6.25 민간인 희생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김영환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영환 의원의 지역구는 고양 제7선거구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자, 6.25 민간인 희생자 지원 조례안을 이제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요 계기를 먼저 좀 말씀해 주셔야 되겠어요. 예. 그동안 밝혀졌지만, 네. 우리가 조치하지 못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 6.25 전쟁 당시에 민족의 비극이었었죠. 이 당시에 민간인들이 학살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경기도에만 해도 제 지역구인 고양시를 포함해서 남양주, 평택, 김포, 양평, 여주, 가평, 포천, 광주, 용인, 파주, 화성 이런 데서 똑같은 사건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상당히 많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예. 과거에 특별 한시 기구로서 설립된 기구인데요. 여기에서 확인된 희생자 수만 해도 491명이었습니다. 경기도만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고양시 같은 경우는 153명의 유해가 발굴이 됐었고요. 이 가운데 10대로 추정이 되는 어린아이들 유해까지 한 3구 정도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11월 24일하고 11월 25일 날, 12월 15일 날 희생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유족들이 이제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다 승소를 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민사적인 부분이고요. 예. 당시 이 조사를 맡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여기에서는 이제 지방정부도 책임이 있다. 해서, 유가족들을 위한, 각종 위령사업, 그 다음에 공동 유해를 안치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같이 해라. 그리고 국가는 책임 있는 사과 조치를 해라. 이런 권고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게 잘 시행이 안 됐죠. 특히, 이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진실화해위원회가, 끝났고요. 네. 그래서 지방정부는 더더욱 이해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 장치로서, 이 유가족들의 민족의 아픔 속에서 발생한 유가족들의 고통을 민족적 화해 측면에서 좀 치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혹시 지금 라디오를 켜놓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 지금 좀 울림 현상이 있는데. 네. 자, 그러면 고양시 금정굴 사건, 그것만 좀 따로 떨어뜨려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이거 지역구니까요? 예. 우리 고양시에서는, 유가족들이 그간에, 예. 거의, 반세기가 넘도록 유가족들께서 고통에 있었죠. 희생자를 포함해서, 예. 사익, 용공이라는 이 누명을 쓰고, 이 땅을 떠나거나, 어려운 국가적인 어떤 시대 속에서 예. 그 아픔들을 견디면서 사셨죠. 그런데 이제, 지금 발굴된 유해들을, 그동안 한 16년 동안, 예. 서울대 의대 해부학 교실 창고에 넣어놨었습니다. 유해를요? 예, 유해를. 예. 창고에 보관됐던 거죠. 이걸 다 섞여 있고. 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요. 예. 근데, 작년에 고양시에서 조치를 해서, 임시로, 임시조치입니다. 임시로 네. 유해들을 해부학 교실 창고에서 꺼내서, 청하공원이라는, 데로 납골당이죠. 네, 청하공원 지하로 임시로 지금 보관해놨습니다. 늦었지만, 예, 이것도 보관한 건데, 네. 그래서
공동으로 유해를 좀 안치해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렇군요. 지금 유족들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국가의 상당한 이제 동족 그간의 이제 비극 그 상황에 발생했던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 이분들에 대한 이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럼 조례안 내용을 좀 다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제가 조례안 3조에 네. 도지사 책무를 좀 정해놨습니다. 도지사가 이런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 추모 위령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데 필요한 시책들을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야 된다. 이걸 좀 했고요. 예. 주요 내용 중에 이제 제 5조의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예. 도지사가 이제 이 화해 조치를 하는 사업의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이제 공동 유해 안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뭐 명칭이 어떻게 됐든 이런 어떤 평화공원이라는 형태로 조성을 좀 해라라는 거 하나고요. 예. 그다음에 아직도 자료들이 더 보관되고 발굴되고 수집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발굴, 조사, 수집 이런 것들을 좀 하라라는 내용하고요. 네. 그다음에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 사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 위령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도지사가 하고, 그밖에 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은 또 하라고 또 정리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셨던 평화공원 조성 문제 말이죠. 네. 그건 지금 고향은 어느 정도 좀 진척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잘 안 됐었습니다. 평화공원이라는 게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예. 도시 계획도 바꿔야 되고요. 도시공원의 한 형태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도시 계획도 바꿔야 되고 예산도 조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양시가 이 조례를 가지고 고양시에서도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치조례로서. 네. 그런데 이게 동수가 나와서 예산이 좀 많이 든다. 이런 우려들을 좀 많이 해서 부결됐군요. 네, 동수가 나와서 부결이 된 건데요.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양시와 경기도가 함께 할 수 있고요. 다른 시군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다른 시군들에서도 경기도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경기도와 시군이 보조를 맞춰서 이런 각종 위령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입법 예고가 된 건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2월 7일 날 저희가 임시회가 시작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해당 상임위로 이 조례가 이제 배정이 되겠지요. 예, 제 생각에는 행정자치위원회나 기획위원회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 상임위에서 이 논의가 심의를 하고요.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2월 14일 마지막 본회의 있는데 이때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6.25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전화 연결 중에 좀 소리가 울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경기도 의정중개탑이었습니다. 경기도 의회 김영환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